여러분, 깻잎 좋아하시나요? 고기 먹을 때 꼭 싸서 드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깻잎이 사실 한국 사람만 먹는 채소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미국 사람들은 깻잎 냄새 맡으면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비누 냄새야? 일본에서는 시소라는 비슷한 잎이 있지만 그건 향신료 수준이에요. 쌈 싸 먹고 반찬으로 먹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피하는데 우리는 그걸 평생 먹으면서 뇌, 혈관, 뼈, 면역까지 지켜왔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만 누리는 천연 건강식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쌈용으로만 드신다면 너무 아깝죠. 그냥 쌈 싸 먹었을 뿐인데 뇌, 혈관, 뼈, 면역까지 지킨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깻잎은 알고 보면 거의 약재나 다름없어요. 깻잎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뇌 속 염증을 줄여주고 기억력 떨어지는 걸 막아줘요. 또 깻잎은 칼슘 덩어리예요. 근데 그냥 생으로만 먹으면 소용없고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깻잎에 숨은 놀라운 효능과 깻잎을 약처럼 먹는 세 가지 방법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음 장 보실 때 깻잎 하나 집게 되실 거예요. 혹시 평소에 깻잎 이렇게 드신다, 좋은 조리법 있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좋아요, 구독도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그럼 깻잎 이렇게 드시면 약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여러분, 깻잎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깻잎 향이죠. 한 장만 손에 쥐어도 금세 손끝에 퍼지는 그 시원한 향기. 그런데 그 향이 그냥 향긋한 냄새가 아니라 몸을 지키는 천연 살균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깻잎에서 나는 그 특유의 향은 페릴알데하이드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자연이 만든 항생제입니다. 이 성분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실험실에서 세균을 넣고 깻잎즙을 떨어뜨렸더니 세균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버렸습니다. 곰팡이균, 장염균, 헬리코박터균까지 성장 억제 효과가 확인됐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고기쌈이나 젓갈 반찬 곁에 꼭 깻잎을 두셨던 이유 이제야 설명이 됩니다. 그 향이 음식의 잡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균 번식을 막아줬던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우리 조상님들 실험기구 하나 없이도 몸이 먼저 알고 실천하셨던 거죠. 게다가 페릴알데하이드는 단순히 세균만 잡는 게 아니라 몸속 염증 반응도 줄여줍니다. 몸 안에서 염증이 줄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면역력도 훨씬 올라가죠. 그래서 깻잎을 꾸준히 먹는 분들은 감기에 덜 걸리고 피부 트러블도 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깻잎 향을 맡으면 어떤 사람은 좋은 향이라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진하다는 분들도 계시죠. 몸속 독소가 많을수록 이 향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깻잎 향을 맡을 때 이 냄새 너무 진해서 싫어 하신다면 그건 오히려 깻잎 좀 먹어 라는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만큼 깻잎의 향은 우리 몸의 해독 작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도 좋고 향만 맡아도 마음이 안정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잠깐 깻잎을 먹을 때 향이 너무 강해서 물에 씻어버리는 분들 계시죠? 그거 진짜 아깝습니다. 깻잎의 페릴알데하이드는 물에 닿으면 쉽게 날아가요. 물에 오래 담그면 향도 사라지고 약효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깻잎을 세척할 때는 절대 오래 담그기 금지입니다. 그리고 깻잎은 열에도 약합니다. 오래 끓이거나 볶으면 향 성분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깻잎을 조리할 때는 짧게 살짝만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요, 깻잎의 향은 단순한 향이 아닙니다. 그건 몸을 정화시키는 천연 방패막이에요. 세균도 잡고 염증도 줄이고 마음까지 안정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고기쌈 싸 드실 때 그 향이 코를 톡 쏘더라도 이게 내 몸을 지키는 냄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깻잎이 반찬이 아니라 보약 한 장으로 보일 겁니다.
자, 이제 깻잎 향의 비밀은 아셨죠? 그럼 이번엔 깻잎의 또 다른 놀라운 주인공, 바로 로즈마린산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죠? 로즈마린산. 말 그대로 로즈마리에서 처음 발견된 성분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깻잎에도 이 성분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로즈마린산은요, 우리 몸에서 노화와 싸우는 천연 청소부입니다. 특히 뇌 속 쓰레기, 활성산소나 염증 물질을 제거해줘요. 이 쓰레기들을 그대로 두면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치매의 씨앗이 되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요즘 피곤하고 잠도 잘 못 주무세요? 그럼 대부분 그렇다고 하시죠. 그게 바로 뇌에 활성산소가 쌓인 신호예요.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 속에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걸 치워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로즈마린산이에요. 그래서 깻잎을 꾸준히 먹으면 기억력이 유지되고 머리가 맑아져요. 심지어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깻잎 추출물 속 로즈마린산이 뇌세포 손상을 60% 이상 줄여준다는 결과도 있어요. 특히 알츠하이머 모델 쥐 실험에서는 깻잎 성분을 먹인 쥐가 미로를 통과하는 시간이 훨씬 빨랐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로즈마린산은 몸에 들어가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첫째, 뇌의 염증을 잡고, 둘째, 혈관의 염증도 완화시켜요. 그래서 깻잎은 단순히 뇌 건강뿐 아니라 혈압, 심혈관, 심지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깻잎 한 장 안에 두뇌, 혈관, 피부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 로즈마린산은 수용성이에요. 즉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살짝 익히거나 무침으로 먹었을 때 흡수율이 더 좋아요. 한의학에서도 깻잎은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초로 기록되어 있어요. 매일 조금씩 먹으면 뇌세포가 늙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깻잎이 왜 머리를 맑게 하는지도 알았어요? 다음엔 깻잎이 또 하나 자랑하는 영양소, 바로 비타민 K 이야기입니다. 깻잎 그램에는 시금치의 7배, 우유의 2배에 달하는 칼슘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칼슘이 그대로 흡수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비타민 K예요. 이 친구는 칼슘을 뼈로 데려다주는 운전기사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엉뚱한 데로 가요. 뼈로 안 가고 혈관벽에 쌓입니다.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고 뇌졸중이나 심장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죠. 칼슘만 먹고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게 요즘 의학계에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깻잎은 진짜 똑똑한 채소입니다. 칼슘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걸 뼈로 실어 나르는 비타민 K까지 스스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깻잎 안에서 세트로 들어있으니까 깻잎 한 장만으로도 뼈 건강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관절이 굳거나 무릎이나 어깨에 석회가 낀 분들 많죠? 뼈 안 좋으니까 칼슘을 챙겨야지 하고 칼슘만 챙기니까 비타민 K 부족으로 칼슘이 엉뚱한 데 쌓인 결과예요.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 중 칼슘제를 꾸준히 드셔도 골밀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혈액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비타민 K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깻잎의 비타민 K는 열에 강한 편이라 조리해도 크게 손실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향으로 몸속 독소를 막고 로즈마린산으로 머리를 맑게 하고 비타민 K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었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몸 전체의 에너지 그리고 면역력입니다. 깻잎의 마지막 비밀, 바로 베타카로틴과 철분이에요. 먼저 베타카로틴부터 볼까요? 이건 식물 속 비타민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흔히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베타카로틴 덕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깻잎에는 당근보다도 베타카로틴이 훨씬 많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깻 100g당 베타카로틴이 당근의 2배나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은 몸속에 들어가면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바뀌어요. 그래서 과다 복용 위험이 없습니다. 영양제처럼 너무 많이 먹어서 독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이게 뭐가 그렇게 좋으냐?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활성산소에 약합니다. 그럴 때 베타카로틴이 방패처럼 작용해서 면역세포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깻잎을 꾸준히 먹으면 감기, 염증, 피부 트러블이 덜 생겨요. 나이가 들어도 몸이 무겁지 않고 피부가 거칠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깻잎의 또 다른 주인공, 철분이 있습니다. 깻잎에는 생각보다 많은 철분이 들어있어요. 특히 시니어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죠. 그런데 철분이 여성들에게 중요하다고만 하지 철분이 어떤 애인지는 잘 몰라요. 혈액의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재료가 철분이에요. 철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피가 묽어지고 손발이 차고 늘 피곤해요.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는 말 대부분이 숨은 빈혈 때문입니다. 깻잎은 이걸 보완해 줘요. 게다가 깻잎 속의 철분은 비타민C, 베타카로틴과 함께 있어서 흡수율이 높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고기에서 철분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고기보다 오히려 깻잎처럼 식물성 철분과 비타민C가 같이 있는 음식이 더 흡수율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깻잎의 베타카로틴은 혈관 속 염증도 줄여줘요. 아까 로즈마린산도 염증을 줄여준댔죠.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채소라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깻잎 한 장이 비타민 A, C, 철분, 베타카로틴, 비타민 K까지 온몸을 돌며 일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는 천연 멀티비타민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는 비타민제, 보조제 하나 없이도 다들 건강하게 오래 사셨죠. 산에서 나는 나물들로 반찬 해 먹고 생선이랑 고기 굽고 쪄 먹고 그게 바로 건강한 비결이에요. 자, 이제 깻잎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요, 모든 사람에게 100%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 깻잎 섭취를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깻잎을 절대 먹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단지 약과 깻잎을 같은 시간대에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약을 드셨다면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깻잎을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깻잎에는 칼륨이 꽤 많아요. 하루 한두 장 정도로만 조절하는 게 좋아요. 다음은 위장이 약하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인데요. 공복에 깻잎을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깻잎 장아찌처럼 짠 음식은 염분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식사할 때 깻잎 먼저 드시지 말고 식사 중반 이후 밥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오래된 깻잎 보관인데요. 깻잎을 냉장고에 오래 넣어두면 표면에 물기가 맺히고 거기서 곰팡이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깻잎을 보관할 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키친타월을 한 장 덮은 뒤 밀폐 용기에 넣으세요. 그리고 3, 4일 안에 다 드시는 게 원칙이에요. 깻잎을 장아찌로 보관할 때도 주의하세요. 간장이나 식초 농도가 낮으면 공기 중 곰팡이가 금세 피니까 보관 용기로 유리병을 쓰시고 한 번에 소량씩 만들어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흔한 실수. 좋다니까 하루에 20장씩 먹어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든지 적당히, 꾸준히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 3장에서 5장 정도 반찬으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안전하게 먹는 법까지 알았으니 이 깻잎의 효능을 100% 살리는 조리법도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건 깻잎 두부계란전이에요. 노년기 단백질 부족, 골다공증, 피로감 이 3가지를 한 번에 잡는 최고의 반찬인데요. 깻잎은 칼슘과 비타민 K,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 그리고 계란은 완전 단백질과 비타민 D를 제공합니다. 이 셋이 만나면 뼈와 근육, 면역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조리법은요, 먼저 두부 반 모를 깨끗이 으깨주세요. 두부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 전이 흐물흐물해지니까 키친타월로 물기를 꼭 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계란 2개를 넣고 소금과 후추를 약간 넣어주세요. 이제 깻잎을 잘게 썰어 넣습니다. 너무 곱게 다지면 향이 금세 날아가니까 씹히는 식감이 조금 남을 정도로만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른 다음 불은 반드시 약하게 맞추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깻잎을 익히는 온도예요. 깻잎 속 비타민 K와 베타카로틴은 100도 이에서 익힐 때 가장 잘 보존됩니다. 그래서 약불 조리가 중요해요. 약불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조금 특별하게 드시고 싶다면 깻잎 두부계란전을 김치랑 같이 싸서 드셔보세요. 입맛이 확 살아납니다. 자, 다음 레시피는요. 깻잎 속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로즈마린산, 이건 모두 지용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기름을 살짝 이용한 깻잎 들기름찜 말씀드릴게요. 먼저 깻잎을 10장 정도 깨끗이 씻어주세요. 흐르는 물에만 살짝 씻지 말고 물에 잠시 담가둔 다음 한 장 한 장 헹궈야 합니다. 뒷면에 잔털이 많아서 먼지나 농약이 잘 달라붙거든요. 그 다음 물기를 너무 탈탈 털지 말고 살짝 남겨둡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요? 비율은 간단합니다. 간장 1숟갈, 물 5숟갈, 매실청이나 설탕 1숟갈, 그리고 포인트는 들기름 2숟갈이에요. 여기에 다진 마늘 반 숟갈, 양파 조금, 깨소금 살짝 넣어주세요. 찜기에 깻잎 한 장을 올리고 양념을 얇게 펴 바릅니다. 그 위에 다시 깻잎을 한 장 올리고 또 양념, 이걸 겹겹이 쌓아주세요. 모두 올렸다면 찜기에 그대로 넣고 약불에서 3분만 찝니다. 전자레인지로도 충분합니다. 랩으로 덮고 숨구멍을 몇 개 퐁퐁 뚫은 뒤 2분 30초 정도만 돌려주세요. 이제 뚜껑을 열면 들기름과 깻잎 향이 어우러져서 정말 침이 고일 정도예요. 들기름의 간말이 놀랜산이 깻잎 속 베타카로틴 흡수를 3배 이상 높여줘요. 또 들기름은 혈관에도 좋으니까 뇌, 혈관, 뼈 3가지를 한 번에 챙기는 조합입니다. 게다가 칼로리도 100칼로리가 채 안 돼요. 또 좋은 기름이 들어가니까 이 한 접시로 기억력, 혈압, 피로, 피부, 심혈관까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밥 위에 한 장 올리고 양념 국물 1숟갈을 밥에 비벼 보세요. 깻잎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입맛이 확 살아납니다. 입맛이 없던 분들도 이거 한 입 드시면 밥도둑이 따로 없다 하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레시피입니다. 이번에는 깻잎을 된장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된장에는 유산균과 펩타이드가 들어있는데 깻잎의 로즈마린산과 만나면 이 유산균의 활동이 훨씬 활발해집니다. 장에서 독소가 빠지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제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깻잎을 깨끗하게 씻어서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털어주세요. 깻잎이 너무 마르면 양념이 잘 안 배거든요. 그 다음 된장 1숟갈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아주 약간, 고춧가루 반 숟갈, 그리고 들기름 1숟갈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식초 1~2방울이에요. 된장의 짠맛은 줄고 깻잎의 향은 더 살아나요. 양념이 다 준비되면 깻잎을 한 장 한 장 펴서 양념을 얇게 펴 발라줍니다. 그 다음 겹겹이 쌓아서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그 상태로 10분 정도만 그대로 두세요. 깻잎의 수분이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된장과 향이 어우러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깻잎이 살짝 숨이 죽고 색이 한층 짙어집니다. 이게 바로 진짜 밥도둑이에요. 게다가 깻잎에는 철분이 풍부해서 된장의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걸 도와줍니다. 이걸 매일 조금씩만 드셔도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편해진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 이 깻잎 된장 무침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혹시 된장이 너무 짤까 걱정되신다면 된장과 된콩가루를 1:1 비율로 섞어보세요. 짠맛은 줄고 단백질은 더 늘어납니다. 이건 의사들이 저염식 권할 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팁, 바로 먹기보다 하루 정도
냉장고에 숙성시키면 더 맛있어요. 한 번에 여러 장 만들어 두고 2, 3일간 반찬처럼 드시면 아주 좋아요. 이 깻잎 된장 무침은 단순히 반찬이 아니라 혈관과 장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는 음식이에요. 된장이 혈압을 올리는 음식이 아니라 깻잎과 만나면 오히려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알려드렸는데 어떠신가요? 깻잎 두부 계란전은 단백질 보충, 깻잎 들기름찜은 항산화와 흡수력 강화, 깻잎 된장 무침은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 이 세 가지가 깻잎을 가장 완벽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쌈으로만 드시지 마시고 다양하게 드셔보세요. 자, 오늘 깻잎 이야기 어떠셨어요? 그동안 그냥 반찬 정도로만 생각했던 깻잎이 이렇게 대단한 효능을 가진 식재료라는 거 처음 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요즘엔 다들 비타민제, 영양제 챙겨 드시죠. 하지만 깻잎 한 장이 비타민 K나 베타카로틴은 그 어떤 알약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하루에 3, 4장 밥 반찬으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먹으면 혈관이 좋아지고 면역이 강해지고 피부가 맑아집니다. 이건 제 경험상 수많은 환자분들에서 직접 본 결과예요.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안 좋아질 때마다 무엇을 새로 먹을까를 고민하기보다 내 식탁에 이미 있는 걸 어떻게 더 잘 먹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깻잎은 그 답 중 하나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건강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특히 깻잎 좋아하시는 부모님, 이웃 어르신께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만의 깻잎 레시피도 있다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저도 따라 만들어 볼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심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